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보청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비선형 증폭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모르는데 모를 때는 비선형으로 일단 하면 됩니다. 조금 전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냐면은 자, 하기 전에 지금 세팅을 NCS 여기선 F3로 갔네. 이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모든 음향기기는 리얼리어는 매번 해야 되지만 이 성형 분석기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레벨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아까는 빼먹었어요. 그래서 레벨링 할 때는 측정용 마이크로폰을 이 원안에 올려두고 다른 기기들은 측정용 마이크로폰 옆에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을 설치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먼저 닫고 레벨이라는 것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레벨이란 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 봅시다. 이거를 꽂고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역시 똑같이 꽂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역시 연결하고 여기도 위가 마이크로폰이니까 어떤 건 마이크로폰 여기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거의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런 보청기도 있었다. 자, 선을 다 정리하고 뚜껑을 선이 다 모두 안에 잘 들어가게 하고 닫았어요. 자, 이번에는 난민이어죠, 그렇죠? 그래서 F2를 눌러서 AGC로 바꾸는데 요거는 엔터가 요 버튼이에요. 이게 좀 잘못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또 AGC는 또 세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로 들어가서 뭐 다른 거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지금 배터리 사이즈는 13번이고 뭐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내가 이 AGC는 이제 각 중요 주파수 250, 500, 1000, 2000, 4000Hz에 대해서 그 증폭 특성이 어떠한가를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이쪽으로 바로 안 건너가는데 지금 250Hz도 ON, 그 다음에 500Hz도 ON, 1000도 ON, 이거 2000 ON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000도 ON. 근데 여기 보면 세팅해 가니까 왜 2000만 ON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오프를 시켜놨느냐? 이게 250, 500, 1000, 2000 다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귀찮으니까 2000만 ON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표준 문서에 따르면은 250, 500, 1000, 2000, 4000 다섯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모두 증폭 특성을 구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석대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측정을 해봅니다. 자, 역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 아웃풋을 꺼내놨고 여기도 역시 지금 HFA 그 OSPL90이 112.4예요. 77을 빼면은 35.4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2dB가 오버가 돼서 자, 이거를 좀 볼륨을 다시 내려줄게요. 조금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그 끝났어요. 끝났는데 요거까지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리니어 때 여기까지만 구했죠, 그렇죠? 비선형은 난리니어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다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레스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이제 나머지 걸 또 측정을 하겠죠. 예, 끝났습니다. 아이고, 끝났는데 이제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것도 역시 OSP 90dB를 입력했을 때 아웃풋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20.4 어디에서 2400. 아까는 리니어 때는 1000에서 저기 피크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건 별로 썩 좋은 보청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공명 주파수는 몇 헬츠예요? 주로 3000Hz 근처라고요. 2600에서 한 3000. 그러니까 그 보청기 착용했을 때도 피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가 2500Hz 이상에서 피크가 나타나죠. 1000, 1600, 2500Hz의 평균은 112.4 dBSPL이다. 그 다음에 프론 게인은, 그래서 프론 게인은 50dB를 입력했을 때 40.5예요. 프론 게인은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다 HFA라고 썼으니까, HFA를 썼으니까 그래프가 없어도 1000, 1600, 2500 평균이다. 근데 프론이니까 뭐예요? 볼륨을 맥시멈으로 올렸을 때 이득이 40.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시험 이득은 112.4에서 77을 빼면 35.4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제 맞췄을 때는 35.9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마이크로폰 쪽에 어떤 음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21.1dB. 물론 뭐 50dB를 제시하고 뭐 빼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 그 다음에 주파수의 리밋은 1000, 1600, 2500의 평균이 75.8이라는 거예요. 75.8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니 미안해요.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20을 빼니까 75.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0, 1600, 2500의 요거의 반응 곡선에서 20을 빼니까 그게 75.8 요 라인이 되죠. 그래서 좌측에서 만나는 점과 우측에서 만나는 점이 지금 약 276에서 여기 5623. 그래서 주파수 범위는 요 정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에 비해서는 지금 요거에 비하면 요 올라가는 그 이득이 기울기가 요건 좀 완만한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00에서 70dB 입력했을 때 1.8% 왜곡을 측정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70, 65를 입력했을 때 7%, 0.7, 0.3%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kHz에서 65dB를 입력하니까 이제 1.12mA. 이것도 뭐 소비 전류는 준수한 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위에까지는 선형 증폭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선형은 한 개 더 있죠, 그렇죠? 뭐가 있느냐? 250, 500, 1000, 2000, 4000Hz에 대해서 250, 1000, 250, 500, 1000, 2000, 4000Hz에 대해서 각각의 입력이 증가할 때 출력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요 기울기가, 자, 우리가 좀 적당한 잘 보이는 노란색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여기서 60에서 70, 80, 20dB가 변화했죠, 그렇죠? 근데 출력의 변화는 대략 한 85에서 여기가 얼마예요? 한 90? 한 3. 네.
13 정도밖에 안 변했어요. 입력음압이 20이 변했는데 출력음압은 13밖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출력음압의 증가율이 입력에 비해서 더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선형 증폭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형이라면 이게 45도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가 낮아져 있으니까 이것은 비선형이다. 그럼 압축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2번의 경우 요거는 지금 압축력치가 요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압축력치 이상에서 적절한 구간을 잡아요. 60에서 80까지 잡든지 아니면 60에서 90까지 잡든지. 자, 2번의 경우 그냥 60에서 편하게 90까지 잡을게요. 이게 기울기가 거의 직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20dB 구간을 잡아도 되고 30dB 구간을 잡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60에서 90까지 입력이 30dB가 변했어요. 혹시 볼펜이 있나요? 계산 좀 해보세요. 60에서 90까지 입력음압이 30dB가 변했고 그 다음에 출력음압은 지금 대략 85에서 그 다음에 90은 얼마예요? 지금 97dB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변화했냐면은 12dB가 변화했어요. 그렇죠? 자, 입력음압이 30이 변화했고 30대 12는 30 나누기 12 하면 한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이거의 압축 비율은 2.2대 1이다.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고서에 쓸 때 그냥 이 결과를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를 나름대로 기입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압축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압축 비율은 1번 200헬츠에서는 몇 대 몇, 500헬츠에서는 몇 대 몇, 1000헬츠에서는 몇 대 몇, 이거를 다 일일이 구하셔야 돼요. 지금 기울기가 다 조금씩 다 다른 것으로 봐서는 압축 비율이 아마도 주파수마다 제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표가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은 250에서 ATT는 어택 타임이에요. 압축 시간. REL은 릴리즈 타임. 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압축 시간은 66, 250에서 릴리즈 타임은 590. 자, 지금 보면은 압축 시간은 전부 다 70ms 이하로 굉장히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압축 시간은 빠르게 설정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빨리 압축을 해줘야 이 소리가 증폭을 했을 때 좀 출력을 낮춰줘야 편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설정해요. 그런데 이 릴리즈 타임은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회사마다 정책에 따라서 달라요. 잠깐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빠르면 빠를수록 어음을 좀 더 강조하는 기능이 있고 느리면 느릴수록 잡음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난청인이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은 강조가 돼야 되고 잡음은 억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보청기에서는 그걸 동시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파수마다 좀 고주파수에서는 좀 약간 짧은, 아주 짧은 건 아니에요. 보통 정도의 그 릴리즈 타임을. 저주파수에서는 좀 높은 릴리즈 타임을 쓴 거예요. 왜? 이 주변에는 우리가 저주파수의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수 잡음을 좀 억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주파수에서 릴리즈 타임을 길게 해놓고, 고주파수에서는 어음을, 자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자. 그래서 이 고주파수 쪽은 약간 좀 빠르게. 근데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릴리즈 타임도 70ms를 굉장히 빠르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리사운드 계열은, 보통 이걸 좀 빠르게 설정하는 편이고, 스타키나 뭐 또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걸 길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좋다고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는 잡음의 제어를 좀 더 치중하겠다. 그럼 잡음을. 그 다음에 나는 어음의 강조를 좀 더 치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어음의 물 좀 잘 듣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보청기를 착용시켜줬을 때
A라는 회사 거는 상당히 말을 좀 잘 듣는데 B라는 회사 거는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난청인이 어메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메인지가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잡음의 억제가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선호가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회사 사람들한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청릉재활센터, 보청기센터를 운영할 때는 적어도 특색이 있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같이 보청기에 취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질문 시간인데 질문은 뭐 또 이게 개인별로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여기에서 일단은 끊고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은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건 카톡보다 전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가 릴리즈 타임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못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직접 또 토요일 날 좀 와도 좋고 수요일 날 오셔도 좋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서는 일단은 그 여기에 나온 결과는 물론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요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또 프린트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한재호 조교가 카톡으로 보고서 작성용 이 결과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결과표를 보내드리면은 이 결과표에 대해서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잠깐만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실습 결과의 예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주요 관찰 내용에 대해서 선형 증폭기에 대해서 OSPA 90은 프론 게인은 이런 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쑥 써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비선형도 마찬가지로 OSPA 90은 뭐 쭉 써주면 돼요. 물론 여기 ETLS 그다음에 HME, MSAL 이것은 그 자기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자기장은 실습에서 뺐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선형 증폭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단지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다른 건 여기서 나온 결과대로 계속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한 거 딱 써주고 보고서 제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아니다. 5장 여기 나왔죠. 그렇죠. 여기 보고서 작성에 이거는 아주 잘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논문을 썼을 때 내용을 좀 모디파이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쓸 수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주면 이거보다 더 잘 쓸 수는 있겠는데 일주일 만에 못 씁니다. 그래서 서론, 형태를 좀 갖춰달라는 거예요. 이 성능 서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실습에서는 성능 분석이란 것이 과연 어떤 거냐? 성능 분석은 왜 필요한 거냐? 성능 측정은 왜 필요한 거냐? 그 다음에 성능 측정의 어떤 그 동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습을 하는데 오늘 실습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은 뭐 실습 목적이라고 한다면 선형, 비선형 보청기의 어떤 특성 측정 방법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실습 방법이 나와요. 실습 방법은 뭐 포닉스에서 뭐를 열고 이 버튼을 누르고 뭐 이렇게 써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고 뭐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오퍼레이팅 매뉴얼이에요. 여기서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여기 참여 실습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실습 대상자가 없어요. 그다음 실습 장비는 포닉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보청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하나 써준다 그러면은 내가 특성 측정할 때 그 측정 표준은 뭘 썼다. 아까 NCS 3.22 2009 2003 버전을 썼죠, 그렇죠? 그런 것이 실습 장비 및 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절차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실습 절차는 여기구나. 실습 절차는 뭐를 누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처음에 보청기를 커플하고 연결하고 어디에 위치시켰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레벨링을 한 걸 먼저 써야 되겠죠. 레벨링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청기와 커플의 연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은 무엇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측정 내용이 어떤 걸 측정했는지 쭉 기록하면 돼요. 그렇게 써줘야 되지. 첫 번째 레벨링을 버튼을 누르고 이런 건 써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실습 결과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기술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내용을 카피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에서 이걸 붙이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표나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대부분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에버리지를 표현할 때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난 이걸 붙여야 되겠어. 그럴 경우는 보고서 맨 마지막에 첨부로 붙여야 돼요. 이 결과를 첨부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 써줘야 되냐면은 이제 고찰을 써줘야 돼요. 고찰은 내가 실습을 할 때 하여튼 뭐 잡다한 거 다 써도 돼요. 실습을 할 때 뭔가 맞지 않았던가 또 잘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런 걸 써주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면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라든가 좀 이렇게 좀 멋있게 기술을 했다. 한마디 말하면 멋있게 기술한다는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요약 및 결론으로 해야 되고 결론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요약 및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요약이 너무 길어. 그래서 굳이 또 쓴 걸 또 쓰느냐 그럴 필요 없이 아까 여기 이제 그 실습 장비에 보청기도 뭘 썼는지 써준다 그랬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보청기의 모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사 모델. 그러면은 성능 분석 결과 이러이러한 모델은 이런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서 압축 비율이 몇 대 몇인 비선형 보청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은 이런 걸 측정하지 않았고 사실은 원래 이것도 측정해 보면 좋은데 이런 걸 측정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형 여기선 조금 그러니까 큰 거 요거는 좀 애매하다. 요거는 요거 측정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지금 측정한 것 그거만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주파수별로 압축 비율이 몇 대 몇인 비선형 증폭기로 확인하였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 받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요,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기. 그 외에는 소설책이 됐던 교과서가 됐던 이런 그 보고서가 됐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독자가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빨리 쉽게란 것은 뭐냐면은 말이 길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짧게. 그런데 짧았는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중원부원하지 않고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결국 언어에도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보청기와 B 보청기 간단하게 예를 들면 A 보청기와 B 보청기 여기서 보청기가 중복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A와 B 보청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보청기 하나가 빠지니까 거기에 바로 중원부원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모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작성 방법입니다.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는 오히려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무미건조하게 너무 많은 수식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